안녕하세요. 육아를 깊이 탐구하고 나만의 육아 방향을 찾아가는 로운맘입니다. 오늘은 로운맘 모하니 인스타 계정에서 진행한 구독자 Q&A 텐텐라방 중 돌무렵부터 아이가 자유행위를 해요. 주변에서도 빠른 것 같다고 해서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니 특별한 관심을 주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네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라는 질문에 로운맘의 답변 공유할게요. 로운맘의 텐텐 라방은 얼굴 없이 책과 함께 진행하는 잔잔한 라방이기 때문에 편하게 라디오처럼 틀어두시고 끝까지 쭉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말도 못하고 혼자 고민하고 계셨던 엄마 아빠분들에게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로운맘의 텐텐 라방 시작할게요. 오늘은 그냥 Q&A 하려고 라방 틀었어요. 잘 들려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DM을 보면 되게 구구절절이 이렇게 마음 담아서 고민 많이 하시면서 이제 써주시는 DM들이 있는데 DM들 중에서 제가 답은 다 못 해드리는 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서 이런 Q&A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그게 글로는 이만큼 되는 거잖아요.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30분 딱 시간 정해놓고 여기서 서로 Q&A 할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그리고 라방은 저장을 해드릴 테니까 보시고 언제든 한 번씩 이렇게 라디오 듣듯이 켜놓고 설거지 하실 때, 뭐 빨래 개실 때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로운맘 얼굴 보여주는 라방 아니니까 목소리 들으시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럼 바로 이제 좀 질문 왔었던 것 중에 하나를 읽어를 드릴게요. 요게 좀 인상 깊기는 했어요. 저도 이런 고민을 안 했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질문을 먼저. 딸아이가 돌전부터 중요 부위 비비는 행동을 약간씩 했는데 요즘 들어 의자에 앉기만 하면 그리고 특히 졸릴 때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요. 주변에 물어보니 다들 빨리 시작한 것 같다. 보통 4살, 5살 정도부터 시작한다. 또 소아과에서는 지나가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 엄마 입장에서 특별히 우리 아이가 일찍 비비는 자유행동을 시작을 한 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일까요? 코로나로 돌 전까지는 거의 집에서만 생활을 했고 지루하고 심심해서 그런가 해서 돌 이후부터 걷기 시작했을 때부터 뛰어놀게끔 자주 데리고 다녔고 요즘에도 거의 매일 데리고 나가거든요. 자유행동이 이렇게 일찍 시작하는 거엔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돌 무렵부 정도의 자유행위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전문가들을 찾아서 물어봤을 때 가장 정확하냐면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소아과 선생님 그리고 뭐 때로는 좀 심각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뭐 소아정신과라든지 또 가서 거기까지도 가서 상담을 받아볼 수는 있어요. 로운맘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정보를 어디에서 찾아보는 게 정확할까? 이제 로운맘도 경험이 있다면 이제는 어떻게 대처했을까?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게 로운맘 입장에서는 더 정확한 정보 공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소아과 아니면 좀 심하면 뭐 심리상담 아니면 정신과, 소아정신과 이렇게까지 가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그러면 소아과 선생님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라는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거 옛날판 버전이죠. 이 버전 이후로도 벌써 뭐 개정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을 텐데 이 선생님, 하정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삐뽀삐뽀 119를 분기마다인지 반기마다인지 내신다고 개정판을 내신다고 해요. 최신 의학 정보라든지 연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시기 위함인 것 같은데 일단 요 기준으로 보고 다른 책도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자위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아자위행위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그럼 유아자위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다 많이 알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볼까요? 자위행위는 자신의 몸을 배우는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이들이 세상을 알고 배우는 첫 단계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몸을 배우는 거다. 아이가 자신의 몸을 만져보는 것은 감각을 발달시키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자기의
코도 만지고 귀도 만지고 배도 만져봅니다. 당연히 성기도 만집니다. 엄마가 기저귀를 갈 때나 자신이 우연히 성기를 만졌을 때 아이들도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자애는 경우에 따라 성기가 서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기분 좋아지는 행동을 다시 하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자유행위를 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5, 6세까지는 아이들이 자유행위를 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만 6세가 지나면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고 사회성이 생기면서 자유행위를 하는 횟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남들이 보는 앞에서 자유행위를 하는 일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춘기가 되어서 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 다시 자유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흔히 어릴 때 자유행위를 많이 하면 머리가 나빠지거나 정신 이상이 되거나 불임이 되거나 꼬추에 사마귀가 생긴다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이가 성기를 만지는 것은 어른과 다른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이가 성기를 만지는 것은 어른과는 이제 다르다라는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왜 이렇게 시작이 되냐? 유아 자유행위는 왜 시작이 되냐? 아이들이 명백하게 의식적으로 성기를 만지면서 즐거움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아이들에게도 자신의 몸은 탐구 대상입니다. 이렇게도 만지고 저렇게도 만져보다가 성기를 만지면 기분 좋아진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고 자유행위를 하는 동안 마음의 안락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행위는 아이들에게 비교적 흔한 것으로 손가락 빨기 같은 습관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아이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런 아이들의 자유행위에 대해서 이제 어른들이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부모가 아이의 자유행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이가 좀 크면 친구의 몸도 만져보는데 유치원에 가면 여자와 남자의 다른 점도 발견하고 다른 아이의 몸을 만지다 때로는 성기를 만지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들 역시 호기심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할 때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유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대하십시오. 엄마가 노련 표정을 짓거나 하지 말라고 야단을 치면 안 됩니다. 네, 이제 로마미 유아 자유행위 관련해서 이제 많은 책들을 확인을 했을 때는 그냥 무조건 이거는 대전제예요. 오케이, 3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혼내지 말고 많이 놀아주고 운동을 더 시켜라. 그러니까 유아 자유행위가 나타났을 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3가지 3대 원칙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혼내지 말고 많이 놀아주고 운동을 더 시켜줘라 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대전제로 지켜야 되는 게 이거더라고요.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짓거나 이제 하지 말라고 야단을 치면은 안 된다. 이거는 무조건 대전제예요. 근데 이제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더 놀아주라거나 운동을 더 시키라고 하거나 이 부분은 아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에 따라서 에너지를 더 많이 발산을 해야 하는 아이가 있어서 똑같이 1시간, 2시간을 막 뛰어놀아도 어떤 아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더 남아서 심심함을 느끼고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엄마 아빠는 이제 체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는 거는 요 대전제인 놀라지 말고 야단치지 말아라를 깔아놓고 조금씩 다르게 접근해야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관심사를 돌려줘라 뭐 이런 부분들이요. 그러면 이제 왜 야단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보면은 그러면 아이가 죄책감을 가지고 숨어서 자유행위를 할 수 있기도 때문입니다. 야단을 치거나 체벌을 하는 것은 오히려 아이에게 심리적인 타격을 줄 뿐입니다. 아이에게 겁을 주는 것 또한 아이의 심리 상태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이에게 관심을 더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에만 너무 오래 있다거나 다른 아이와의 접촉이 적은 아이라면 서서히 사람과의 접촉을 늘려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조언이 코로나 시대는 조금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하면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이 보는 앞에서 자유행위를 하는 라는 경우에는 아이가 남들이 보는 앞에서 자유행위를 하면 엄마나 아이가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대변을 보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지만 아무 곳에나 보지 않듯이 자유행위가 아이의 정상적인 성장 과정 중에 하나일지라도 아무 곳에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어려서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면 장소를 옮겨 아이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와 같이 놀이터 등 바깥에 나가서 노는 시간을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말을 알아듣는 아이에게는 자유행위는 아주 개인적인 일이며 남들 보는 앞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의를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이제 아이가 유아자유행위가 이제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고 엄마에게 거꾸로 얘기를 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당황스럽죠. 그리고 유치원에 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먼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유아 자위행위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돌 무렵부터도 시작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들의 말에 의하면은요. 많지는 않겠죠. 돌 무렵 정도의 행위가 시작되는 거는 많지는 않고, 대부분 좀 더 많이 눈에 띄는 시기라고 하면은 처음으로 나타나는 게 한 18개월 전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8개월 전후 혹은 이제 2돌 무렵까지 해가지고 그런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유치원 갔을 때 아이들이 4살, 5살 요 무렵에도 또 그런 행위들이 이제 많이 보여진다고 관찰된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여기 위에서도 봤듯이 만 6세 이상이 되면서 다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그런 행동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더 사회생활이 발달을 하고, 또 이때 아이의 발달 단계에서 아이가 자기 몸에 집중하고 탐색하고 하는 그 시기가 다른 발달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학년기는 또 잠시, 학년기라면 초등학생 되면 또 잠시 조금 잠잠해지죠. 그런 것들이. 여기서 보시면은 남들이 보는 앞에서 자유행위를 하는 경우, 여기서 첫 번째는 이거예요. 아이가 자위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성장 발달에서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아이는 새로운 재미와 자극을 추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재미, 자극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아이의 입장에서는 놀이고 자기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하는 어떤 하나의 신나는 일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막 성적인 의미의 나쁜 행동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도 아빠도 아이의 그런 행동을 봤을 때 굳이 혼낼 필요는 없다. 잠잠히 모르는 척하고 아이의 관심을 돌리고 더 에너지를 다른 것에 발산할 수 있게 하고, 더 재밌는 것을 해줌으로써 행동보다는 더 다른 재밌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아이의 관심을 돌리고 더 재밌는 것을 하게 함으로써 이 자위행위가 끝이 나도록 이렇게 도와주기 시작을 하는 건데, 만약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뭐 엘리베이터 안에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키즈 카페에 갔는데 갑자기 우리 아이가 어디서 비빔 문질문질하고 있다라든지, 그러면은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제는 그건 나쁜 건 아니야, 너 해도 돼, 너 그게 즐거워,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그게 재밌구나.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안 되는 거야 라는 거는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응가를 할 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응가를 하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응가는 병기해야지 응가를 아무 데나 하면 안 되는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아이에게 가르쳐 주듯이 이제 그런 행동에 대해서도 그렇게 알려주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질문을 주셨던 분께서도 돌무렵부터 시작됐는데 내가 뭔가를 너무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라고 먼저 엄마 아빠들은 그렇게 걱정을 하시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그냥 그 시기에 나타날 수도 있고, 물론 예를 들어서 뭔가 에너지가 더 많은 아이라는 경우 조금 더 심심해서 하다가 보니 이런 거를 발견을 해서 여기서 나는 더 재미를 찾았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자신을 자책한다기보다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대처 방법들을 해나가면 좋은 건데, 아까 아이의 경우에는 그래도 다행히 그런 행동이 많이 관찰되는 때가 언제였냐면 의자에 앉아있을 때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그거는 그래도 조금 더 아이의 관심을 다른 데 옮기기에는 괜찮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은 보통 아이들이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는 해요, 비율적으로. 그런데 이 아이의 경우에는 의자에 앉아있을 때가 더 그런다고 하니까, 잠자기 전에는 사실 또다시 이 아이를 관심을 돌리고 뭔가 다른 에너지를 발산하게 해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지만, 의자에 앉아있는 경우라면은 오히려 용이하죠. 그래서 좀 그런 경우에는 우리 요 재밌는 책 읽어볼까라든지, 우리 요 장난감 해볼래? 블록 쌓아볼래? 뭔가 이렇게 아이가 능동적으로 뭔가 다른 활동을 해보면서 자기의 관심사를 돌릴 수 있도록, 아이가 그런 의자에 앉았을 때 그런 행동을 볼 때 우리가 유도를 해줄 수가 있겠죠. 한번 해보는 거죠. 제가 요거는 조금 저도 개인적인 일에서 이런 말씀을 저도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소망이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소망이 되게 에너지 많고 활발한 아이라고. 근데 소망이 경우에도 한 20개월 무렵에 그런 행동이 관찰이 됐었어요. 그게 한 달 정도 보였었는데 로우먼도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소망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언제 나타났냐면, 잠자기 전에 다 책 읽어주고 잘자 뭐 사랑해 다 하고 불 껐는데, 그때 애착 인형을 가지고 너무 애착 인형 안 됐더라고요. 애착 인형을 가지고 이렇게 다리 사이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힘을 꾹꾹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다가 싶은 거죠.
잠잘 시간인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아예 모른 척을 해야 되나, 이제 저도 그때 되게 고민이 됐었어요. 그래서 좀 더 책을 찾아보고는 했었는데, 그때 제가 한 달 동안 했었던 건 뭐냐면,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우리 소망이가 좀 더 에너지를 발산을 할 시간이 필요한 건가? 라는 하루 일과를 조금 더듬어 봤죠. 최근에 들어 좀 못 놀았나? 뭐 이런 부분들. 근데 때마침 그때 맞물렸던 게 뭐냐면, 한 20개월 무렵 됐을 때 소망이가 상당히 더 에너지가 많아졌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뛰기 시작하고 막 그럴 무렵인데, 코로나라고 저는 계속 집에 있었고, 그때 아마 또 비가 많이 왔나 아마 그럴 거예요. 장마였는지 아무튼. 그러니까 되게 집에 있을 무렵이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에너지 발산을 하는데 내가 한 번 더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낮 시간에 훨씬 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도 돕고, 그리고 저희 이모 할머니에게도 말씀을 드려서 이제 바닥에라든지 이렇게 매트를 좀 두툼하게 깔아놓고 아이가 뛸 때 여기서 그냥 신나게 뛰라고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유도를 해주세요라고 또 이야기를 드렸죠. 네, 맞아요. 막상 보면 그런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뭔가 당황하니까 처음에는 말리려고 들죠, 엄마 아빠가. 저도 그랬어요. 그냥 일단 뭐야, 코끼리 인형 왜 그래? 그러면서 코끼리 인형을 쑥 뺐단 말이야, 애착 인형을. 근데 더 희한한 건 아이가 또 개면적은 듯이 이렇게 웃으면서 쳐다봐요, 또 그럴 때 반응을 하면은. 그래갖고 이게 조금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선생님들의 글들을 읽어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그런 행동을 보이는데도 또 패턴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그 질문을 주신 엄마분 같은 경우에는 의자에 앉았을 때 좀 대부분 그런다 그랬고, 소망이 같은 경우는 그때 20개월 무렵에 잠들기 전에 대부분 그랬고, 그 패턴들을 이제 좀 관찰을 해보셨다가, 그러니까 매번 항상 에너지 발산하고 놀아주고 관심을 매번 돌릴 수는 없는 일이니, 그런 패턴이 보여질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엄마나 아빠가 아이에게 이렇게 유도를 해서 관심을 돌려주는 게 좋은데, 그렇다면 잠자기 전에는 로운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그 무렵에 좀 심심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가 그냥 꾹꾹꾹꾹 그런 하는 행동을 이제 조금 이렇게 그냥 못 본 척 하되 대신 관심을 돌리려고 했던 방법 중에 잠이 안 오나 보다, 우리 그럼 좀 더 놀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이 수면등을 켜고 아이하고 얘기를 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대화를 주고받기도 했고, 그리고 나면 아이가 신나서 그럼 또 침대에 일어나서 자기 침대에서 또 방방방방 뛰더라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피곤하고 잠자고 싶었지만, 그럴 때는 그냥 20분이고 30분이고 제가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방방 뛰면서 얘기하고 뭐 하고, 그러면 아이는 되게 좋아하잖아요. 자기 싫은데 때마침 엄마가 더 놀아준단 말이죠. 그러면 관심이 확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놀고 또 다시 한번 누워서 이제 책 읽으면서 또 다시 잘까 하고 불을 끄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하루 이틀 2, 3일 만에 또 바로 그런 증상이 행동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저도 그런 행동이 한 달 정도까지는 계속 관찰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그냥 저도 꾸준히 유지를 한 거죠. 그냥 그렇게 아이하고 좀 더 관심사를 돌려주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낮에는 좀 더 놀게 해주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가장 아까 말씀드린 대전제인 지나친 관심을 주거나 너무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야단을 치거나 하는 것은 이제 절대 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고 나니까 또 한 달 정도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고민이 되는 상황에서 지나가고 나니까 또 다 그런 게 사라지더라고요. 참 신기하게. 그러니까는 뭐든지 다 지나갑니다. 제가 진짜 재밌는 진짜 베테랑 엄마 아빠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마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옆에서 그냥 너무 해맑게 지금 비빔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엄마 책상 모서리 쪽에서 그랬다 그랬네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그 아이를 딱 보면서 그렇게 대처를 했대요. 지금 여기는 엄마가 책상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놀고 싶으면은 여기서 할 게 아니라 조금 저쪽에 떨어져서 하렴. 뭐 거의 이 정도로 쿨하게 대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시대가 진짜 많이 변했다, 엄마들도 보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로 우리가 쿨하게 대처해도 될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서로 얘기를 안 하고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서 되게 막 뭔가 되게 수치스러운 것 같고 걱정스러운 것 같이 느끼지만 되게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여기에 보면은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이런 경우는 질병 치료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자유행위를 하는 아이들 중에는 성기를 만지게 되는 병적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충이 있다든가 기저귀 발진이 있다든가 요도에 염증이 있다든가 해서 성기 부위가 가려워서 긁다 보면 기분 좋아지는 것을 알고 습관적으로 자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유행위의 원인이 되는 질병을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말을 잘 알아듣는 아이가 말려도 자꾸 남들이 보는 앞에서 자유행위를 하거나 매일매일 하거나 평소에도 성적인 말을 너무 많이 하고 그쪽으로 생각이 편중되어 있으면 정신과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주위에 성적인 자극을 많이 받을 것이 많거나 어른이 보는 이제 그런 포르노 영상들을 보는 경우에도 자유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것을 꼭 확인해 보십시오. 예, 요거는 진짜 의사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아과 선생님을 찾아가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아이들이 병적 원인이 있어서 이제 성기를 만지게 되면서 이제 자유행위로 이어지는 경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소아과를 찾아가 보시고, 아니면은 아이가 스트레스가 많거나 긴장감이 높은 아이들의 경우에도 자유행위를 하는 빈도가 높아질 수 있고 그런 것이 이제 점점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거나 집에 있었다가 갑자기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뭔가 이 아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압박이 심했다고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아이는 그 스트레스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신나는 놀이를 하거나 뭔가 좀 즐거운 것을 찾기 원하는데 놀이학교를 갔다 왔는데도 그런 환경이 충분히 즐거운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근데 또 우연히 내가 내 몸에 어디를 만졌는데 그 몸을 계속 만졌던 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었다면 아이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만지는 행위로, 가지고 노는 행위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아이에게 큰 변화는 어떤 심리적인 압박, 스트레스가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환경적으로 혹시 안 좋은 영상물에 노출된 적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는 가장 극단적인 경우 중에 하나가 뭐 어떤 성적으로 어디 이제 학대를 당할 일이 있었거나 추행을 당할 일이 있었거나 하는 경우라면 그런 것이 자유행위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주의해서 관찰해서 봐야 된다라고 조언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제 요거는 상당히 극단적인 케이스들이기는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라는 것은 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삐뽀삐119에서 드리는 게 가장 일반적일 것 같아서 읽어줬고, 또 예전에 제가 공부해드렸던 책 중에서도 신혜진의 아이 심리백과 보면은 여기서도 0, 2세가 아니라 3, 4세 책에 실려 있어요. 내용이. 아이가 자유행위를 심하게 해요. 엄마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 중에서 뭐 탑 10 중에 이게 그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려 있을 정도이니까 그만큼 많은 부모님들이 또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는 이 책을 또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